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선출직인 초대 민선지방체육회장이 탄생한 지도 1년이 지난 건데요. 이 시간에는 강광 전라북도 시군체육회 협의회장 모시고 정읍시 체육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잘들 계셨습니까? 코로나로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무투표 당선돼서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분명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행복한 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벌써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지난해를 좀 돌이켜본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체육 활동도 좀 많이 위축됐는데요.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코로나로 아쉬운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년이면은 한 70여 건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전국 대회라든지 시장배, 협회장배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못했거든요. 이게 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을 다져서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네. 참 한 해가 우울했다. 그 대신 이런 기회에 우리 체육회가 밑거름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네. 임원진 구성을 철저히 잘했습니다. 부회장 9명, 그리고 이사들 50명, 네. 또 이 기자단들로 하여금 홍보위원 15명, 여성위원들 16명, 그리고 시설위원들 10명, 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 100여 명, 네. 고문 13명, 이렇게 모셔서 이분들과 같이 정읍시민의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밑거름을 다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초대 민선 지방체육회장이 되셨습니다. 이 무투표 당선으로 되셨는데 이 출마를 하기까지의 많은 배경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렇게 출마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다시피 제가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해서 시설도 확보했지만은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강을 해서 네. 시민에게 보답하고자 그랬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중앙에서 33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정읍에 와서는 정읍시장, 전주시장을 했습니다. 또 민선 4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온 지가 벌써 29년입니다. 많은 경륜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이 경륜과 경험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서 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 회장직이 뭐 다른 분들을 보시기엔 좀 많은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사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출마 배경을 말씀하신 그런 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장을 영임하신 것 같은데 또 좀 축하해드릴 일이 있는데 지난 1월에 전라북도 체육회장이 수여하는 체육상 표창배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떤 상이고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습니다. 14개 시군 회장단 중에서 제가 받았으니까 네. 사실 참 행복스러운 기쁨이죠. 따지고 보면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네. 전라북도 체육 발전에 공헌을 했다 그런 뜻인데 저는 평생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네. 10년을 하면서 제가 평생을 했지만은 하면서 회장을 하고 네. 축구를 했어요. 또 족구 10년 회장을 하면서 족구 하면서 대회도 개최해주고 그랬어요. 네. 지금 현재는 6570 전국대회 음. 총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태권도 초단, 태권도단, 바둑오단.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 지역 경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네. 체육 발전하는데 기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저에게 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북 14개 시군 체육협의회 회장단 중에서도 협의회장을 좀 맡고 계신데 이 다른 시도와 좀 비교했을 때 정읍 시의 체육 환경 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참 분에 넘치는 위치죠. 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을 하면서 네. 축구, 족구, 배구, 학교까지 전부 라운드를 깔아주고 분위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 대상을 탔어요. 네.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네. 그렇게 시설을 차려놨다. 그리고 여기 정읍이 아주 교통이 편리합니다. KTX 있죠. 고속도로 있죠. 서해안 고속도로 있죠. 네. 산업도로 있죠. 교통의 중심지다. 그래서 전국 제1의 생활체육도시, 또 서남권의 중심도시, 새만금의 배우도시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정읍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러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활동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정읍시 체육회에서도 이 비대면을 통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네. 비대면을 당해서 우선 동영상을 한 달에 3편씩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넣어서 네. 시민들이 직접 보고 같이 운동하고 네. 또 우리가 40여 개 종목단체 회장이 있습니다. 네. 또 23개 읍면동 회장단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보고 생활체육인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선 4기 정읍시장을 또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읍시 체육계를 이끌고 계신데 이 스스로 생각하는 참된 리더, 이 리더란 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뭐 어느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발전이 있고 네. 퇴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더가 되려면은 첫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지 않고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정의감이 없는 지도자는 별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국심 바탕 위에 정의감 그리고 봉사심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럼 나는 네. 어떤 지도자를 숭배해 왔냐. 아다시피 제가 정읍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정읍시 현감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이순신 장군을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정읍 현감에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네. 여기서 자수사로 갈 때 모든 시민이 눈물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자수사로 가서 네. 임진왜란 10배 13척으로 130척을 물려낸 그런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애국심, 그런 충성심. 그래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승모하고 좋아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이제 참된 리더로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충성심, 뭐 봉사, 정의감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정읍시 체육회장으로서
스스로가 좀 점수를 매긴다면 좀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무보수입니다. 네. 또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수를 준다면 무보수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다면 하루라도 결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9시에 나와서 18시에 퇴근 직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애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딱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점수면 8점 정도는 8점 정도? 그건 네. 이제 시민이 평가를 해야 나머지 2점이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채워나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임기가 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공약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가까운 걸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이거 해서 참 잘 살게 됐다. 경기가 좋아졌다. 하려면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 운동장을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내장산 저수지 밑에 있는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문화광장 그 잔디 위에 축구장을 2면을 만듭니다. 또 한쪽에다는 야구장, 리틀 야구장을 간이 야구장, 간이 축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간이 축구장을 만들면은 전국에서 전국대회 교육을 받으려고 훈련으로 거기로 갑니다. 예. 그러면 와서 관광하고 또 운동하고 그러고 간다 이게요. 네. 그래서 문화광장에 그런 것을 우선 제일 가까운 데에서 그걸 건설했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족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족구장이 전천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읍 체육공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네. 그럼 완전히 현대화해서 만들고 공원화하고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습니다. 네. 건물을 짓는데 그냥 사무실용 이런 건물만 질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체육공원 내에 네. 16면의 테니스장을 만듭니다. 또 축구장 2개, 야구장 2개, 그걸 만들어요. 그라운드 골프장도 만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궁도장은 만들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궁도장.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읍시민 지금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5천석 실내 체육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우리 정읍이 네. 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네. 투숙할 곳이 없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장 저수지 옆에 그 산에다가 10층짜리 리모델링, 10분짜리 뉴스 호스텔을 지면은 네. 정말 따봉, 네. 온 국민이 찾아주는 정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이신 네. 유진섭 시장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다가 뉴스 호텔을 유치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잘 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정읍은 잘 사는 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제 정읍시 현안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질문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체육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이 운동부 학교 폭력 그리고 폭력 미투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폭력 문화가 왜 지금까지 좀 묵인됐다가 이렇게 터지고, 그다음에 이를 그래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이라던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발전을 시켜서 이제 참 10대국에 들어간 수출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체육은 개발도상국이었다. 그리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맞지 않고는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과거를 버리고 이제 현재는 민주화됐으니까 네. 때리지 않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도자나 선수나 아주 반복적인 교양이 필요하다. 늘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양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네.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체육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인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고 안 될 때에는 엄벌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헐터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폭력 없는 사회, 폭력 없는 우리 운동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좀 정착이 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좀 시동을 거는 한 해가 돼야 될 텐데요. 그간 이제 생활체육을 멀리했던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이 세계가 또 체육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은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체육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체육시설은 지금 헬스장을 다 만들어 놔 있으니까 네. 그런 헬스장에다가 이제 더 시설을 보강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대회를 개최해 줘야 된다. 선수는 대회가 있어야만이 큽니다. 지금 시민체전이 있습니다. 또 리그전이, 동호인 리그전이 있습니다. 왕중왕전도 있습니다. 이런, 또 어르신네들은 어르신 체육 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회를 많이 치러줘야 취미를 느껴서 운동도 하고 네. 더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그 준비한 질문을 모두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민과 우리 정읍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세계를 바꿉니다. 스포츠는 건강이요, 또 경제요, 또 국력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력을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국력이다는 것을 항상 신념을 두고 우리 직원 17명과 그리고 제가 구성한 450명 임원진들과 함께 화합 단결해서 지금 현 시장인 유진석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전국 제1의 생활체육도시, 나아가서 서남권의 중심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온 시민이 건강하고 잘 사는 행복한 정읍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생이라는 작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부터 길러라. 바른 생각, 도전하는 힘,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지역체육회가 더 분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